네, 겨울에 필드보다는 실내 연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 겨울에 스윙을 교정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 겨울철의 골프 연습의 특징, 혹시 한영구 아나운서는 아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그 실외에서 연습하기가 조금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내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바꾸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그걸 좀 교정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실외보다는 실내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실내이다 보니까 스윙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골퍼분들도 이 스윙을 고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굉장하세요. 제가 또 맞으시죠? 대단하거든요. 예, 그건 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내 연습을 할 때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요. 아무래도 볼의 구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스윙 체크하기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슨 순서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셋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립, 그리고 세 번째는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네 번째는 임팩트입니다. 사실 셋업, 그립, 테이크어웨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만 점검을 잘 하시면 좋은 임팩트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네. 우선 셋업은 스윙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셋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균형 잡힌 셋업을 찾아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올림픽 스포츠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수영인데요. 수영 중에서도 뭐 배영, 평영, 자유형, 저병 이렇게 종목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종목의 출발 자세가 달라요. 그러네요. 그쵸? 네. 네, 출발 자세가 다른데 출발을 내가 가장 편안한 출발의 자세, 그러니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 또한도 이 골프의 스윙도 셋업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균형 있는 셋업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보통 뭐 제가 셋업을 보여드리면 일반 골퍼분들은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너무 서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만 굽혀서 체중이 뒤로 가 있어서 셋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숙인 상태에서 무릎은 굽히지 않고 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체중이 앞쪽으로 쏠려 있는 셋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다양하죠. 혹시 어떤 셋업을 주로 하시는 저는 편이신가요? 틀어질 때는 앞으로 조금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그 기울기를 정렬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공을 잘 쳐보겠다고 다른 것들을 만지다가 좀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셋업할 때 살짝 뒤쪽보다는 앞쪽에 좀 쏠려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가락 쪽에 조금 더 중심에 쏠려 있는 셋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내가 이 셋업이 나한테 맞는 셋업의 기준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기준점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쵸. 이제 제가 이렇게 스틱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스틱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스틱 대신에 드라이버로도 긴 클럽 드라이버로도 이제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겨드랑이 끝 쪽에 스틱을 대주시고 이 겨드랑이 스틱을 대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무릎 끝에 닿아야 합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이 무릎 보여드릴게요. 위치예요. 네. 자, 이 겨드랑이 끝에 스틱을 대주시고요. 일직선으로 떨어졌을 때 무릎이 끝에 닿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는 이 겨드랑이 끝과 무릎의 기준,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 이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옆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스틱을 대고 셋업을 하시면 어떤 분은 숙였지만 무릎이 펴져 있어서 이 스틱이 앞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죠. 옆에서 보면.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겨드랑이 끝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무릎의 끝라인이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일반 골퍼분들은 이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피면 이 공간이 여유가 있죠. 아. 그쵸? 그리고 반대로
너무 구부리게 되면 무릎이 나오게 되면서 일직선이 맞지가 않죠.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확연히 네. 차이가 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혹은 내가 너무 서서 셋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만 구부리게 되면 당연히 스틱은 대각선으로 빠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셋업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일직선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먼저 좀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겨드랑이 끝에 스틱을 대고 무릎에 저도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저는 살짝 무릎의 일직선으로 거의 동일하게 떨어지지만 살짝 저는 대신 체중이 좀 앞에 가 있어요. 아, 네, 체중이 조금 앞쪽 발가락 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셋업을 해주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는 거죠. 육안으로 봐도 어깨 이 겨드랑이와 무릎이 일직선으로 돼 보이나요? 네, 지금 가상의 라인을 설정해도 확실히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으로 느껴집니다. 그쵸? 네, 스윙 보여드릴게요. 굿샷. 샷. 그럼 혼자서 체크를 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이 위치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워낙에 좋으니까 촬영도 한번 한 다음에 찍은 영상에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비디오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실외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실내 연습장에서는 거울이 물론 뭐 실외에도 거울이 있지만 실내 연습장에서는 거울이 또 크게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울 앞에 가셔서 이 스틱을 대시고 내 기준의 셋업을 나한테 맞는 그 균형 잡힌 셋업을 찾아 주신 다음에 내 지금 셋업이 어떠한지 확인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셋업에 대해서 제가 그 체크법과 기준을 좀 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정 순서 4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이죠.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보통은 그립을 먼저 얘기할 법도 한데 셋업 다음에 지금 그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이 그립이 저는 매년 겨울에 물론 셋업과 그립, 뭐 테이크어웨이 이런 스윙 교정을 다 하지만 그만큼 좀 집중도 많이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립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그립이 좀 스트롱으로 잡는 훅그립이거든요. 물론 뭐 그립에서도 위크가 있고 뉴트럴이 있고 스트롱 그립 이렇게 케이스별로 다양한 그립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훅그립이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훅그립을 살짝 뉴트럴 쪽으로 그립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년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반기 대회를 하면 할수록 그립이 제가 편한 대로 이렇게 다시 또 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매년 겨울마다 저는 사실 그립을 체크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아마 일반 골퍼분들도 뭐 다양한 그립, 대부분 골퍼분들은 뉴트럴보다는 좀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시는 일반 골퍼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크, 뉴트럴, 뭐 스트롱 그립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그립이 왜 중요하면 이 테이크어웨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올바른 그립을 잡아야 테이크어웨이 길도 일직선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테이크어웨이 출발 라인이 좋아야 완성된 뭐 이상적인 백스윙이 그려지면서 그리고 굿샷을 날려야 되는데 우선 그립이 내가 지금 어떤 그립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짝 훅그립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로 오른손이 이렇게 덮어야 하지만 저는 오른손이 살짝 이렇게 좀 제껴져 있거든요. 약간 아래쪽으로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할 때도 좀 손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느 정도의 이 그립이 내가 뭐 위크나 스트롱에 강할 때 뉴트럴 그립으로 그 기준을 뉴트럴 그립을 어떻게 잡나? 왜냐면 내가 편하게 잡히고 편하게 그립을 잡아야 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 뉴트럴 그립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마 또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늘 그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게 이 그립의 기준, 그러니까 뉴트럴 그립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인지 저 또한 체크를 하는 법인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 왼손 오른손의 엄지 검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 엄지 검지 이 V자 있죠? 이 V자가 내 턱과 그리고 오른쪽 어깨 사이 정도 대각선 사이로 와주셔야 돼요. 아, 네, 네. 왼손의 위치가 왼손의 위치가 턱하고 오른쪽 어깨 사이에 와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엄지 검지는 내 턱 밑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했을 때 내 턱 밑에 와야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손은 엄지 검지가 이 V자가 내 턱과 오른쪽 어깨 사이 대각선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잡았을 때 오른손의 엄지 검지는 턱 밑에 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딱 뉴트럴 그립의 기준을 정하고 체크를 합니다. 매년 시즌. 그럼 궁금한 게 사실 뭐 위크 그립이나 스트롱 그립, 뉴트럴 그립 다 그립의 형태잖아요. 그런 면에서 뉴트럴 그립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뭐 제가 앞서 제 그립은 스트롱 그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다 보면은 너무 훅 그립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백스윙 할 때 이 테이커의 길에서 손으로 돌리면서 손이 돌아가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이커의 길이 일직선으로 딱 빠지면서 백스윙이 돼야 되는데 훅 그립이 심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헤드가 열려지면서 손이 돌아가면서 백스윙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위크 그립 같은 경우는 오른손이 그만큼 덥기 때문에 조금 더 궤도가 일직선이 아니라 바깥으로 옆에서 보여드리면 바깥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트롱 그립보다는 위크 그립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한 스트롱도 아니지만 그래도 뉴트럴 기준에 딱 맞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 위크로 잡게 되다 보면 옆에서 보여드리면 백스윙 할 때 이 테이커의 길이 아웃으로 가게 되면서 제 느낌에는 헤드가 닫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백스윙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스트롱 그립으로 잡게 되면 저는 백스윙 할 때 손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손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제가 훅 그립을 잡지만 백스윙 할 때 이게 일직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이 지금 장갑의 마크가 이렇게 돌죠. 아. 이런 식으로 제가 스윙을 테이크할 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그립이 스윙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올바른 테이커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시우 프로가 보기에도 뉴트럴 그립을 잡았을 때 우리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의 관점에서도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근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스윙 플레인을 만들 때 뉴트럴 그립을 잡게 되면은 백스윙의 손목의 포지션이 좀 스퀘어하게 가잖아요. 네. 근데 뭐 약간 스트롱 그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위크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백스윙을 올리기 때문에 한 번 동작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뭔가를 또 만들어서 내려와야 되니까 더 그만큼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립의 뉴트럴 그립을 최대한 그 기준에 맞게 그립을 잡기 위해서 되게 겨울철에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내 그립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상의 라인을 그려서 약간 이렇게 교차하게끔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은 네. 확실히 그립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셋업, 그리고 두 번째 그립 교정까지 했으니 그다음 세 번째 테이크어웨이. 저는 이거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2025 시즌 골프 아카데미 함께하면서 안소연 프로가 제일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테이크어웨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안 좋은 방향의 예를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때 일직선으로 빠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테이크어웨이가 너무 아웃으로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테이크어웨이 할 때 몸 안쪽으로 테이크어웨이가 시작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눠 봤는데 테이크어웨이가 바깥으로 들리다 보면은 바깥으로 백스윙 탑이 들리면서 다운스윙 때는 요 몸 안에 공간이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인으로 들으면서 인아웃 궤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백스윙 때 테이크어웨이 길이 너무 몸 안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반대로 아웃인으로 아웃인으로 나오는 궤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선 스윙을 좀 다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테이크어웨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만큼 테이크어웨이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그 일직선의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크어웨이 교정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네. 아마 선수들도 많이 체크하는 체크법이기도 한데요. 이 연습법 또한 제가 스틱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스틱 2개를 준비를 했는데 뭐 스틱이 없으신 분들은 뭐 클럽 2개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요. 우선 이 스틱 2개를 하나는 헤드 쪽에 놓으시고 하나는 손의 위치 쪽에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주세요. 네. 내가 지금 밑에 놓여 있는 이 스틱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빠져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에 놓여 있는 스틱과 그리고 손 밑에 놓여 있는 스틱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빼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 또한 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굿샷. 자,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테이크어웨이가 일직선으로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크를 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테이크어웨이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틱의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의 손의 모양도 보면 헤드가 당연히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 손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요. 네, 많이 벗어났네요. 그쵸?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때 몸 안쪽으로 가는 분들은 당연히 스틱에서 일직선이 아니라 인으로 되면서 이 손의 위치도 몸이랑 가까워지면서 인으로 되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위에서 라인을 놓고 보니까 손의 위치의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이 연습을 하면서 좀 혼자서 체크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인으로 많이 빠지셨던 분들은 뭐야 생각보다 이렇게 밖으로 가야 돼라고 느끼실 텐데 네. 막상 확인을 하시면은 올바른 길인 거잖아요. 네, 네. 그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우, 굿샷. 근데 저도 이렇게 스틱 2개가 놓여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뭐 셋업, 그립,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마지막 임팩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임팩트도 테이크어웨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아, 테이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활 시위를 제가 비유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활을 땡길 때 삐뚤게 땡겨서 놔버리면은 활은 당연히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테이커의 길이 나와야 백스윙이 되면서 다운스윙 때도 그 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테이크어웨이 설명드렸을 때 바깥으로 간다든지 안으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대의 궤도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임팩트는 테이크어웨이의 결과이고, 그리고 백스윙을 우리가 테이크어웨이에서 백스윙을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보통은 그냥 휘둘러라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오히려 좀 많은 생각 안 하고 네, 그쵸. 나의 테이크어웨이를 믿고 가라. 네, 그만큼 이제 테이크어웨이 이 초반의 길이 중요한데, 근데 임팩트, 이 다운스윙은, 임팩트는 좋은 다운스윙이 나와야 좋은 임팩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스윙 할 때 스타트가 좋아서 백스윙 할 때 그 꼬임과 텐션이, 그 텐션을 우리가 다운스윙 할 때 이게 탁 풀려서 그대로 헤드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몸 앞에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임팩트나 뭐 다운스윙이나 임팩트의 길을 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기서 또한 내가 궤도를 만들게 되고 또 손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스윙 할 때 올바른 길로 올라갔으니 스윙할 때는 휘둘러만 주면은 알아서 좋은 임팩트는 따라온다. 그래서 초반의 길이 중요해야 좋은 임팩트가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셋업과 그립, 테이크어웨이 다 신경을 쓴 상태로 제가 그냥 휘둘러 볼게요. 굿샷. 근데 오늘 레슨을 들으면서 이렇게 스윙을 보잖아요. 네. 그럼 다 진짜 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게 한눈에 딱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선수들도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올 겨울에는 이 네 가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소연 프로가 스윙을 환골탈태할 수 있는 겨울철 연습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